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매일 우리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암세포를 절대 자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꽝조합 음식 꼭 챙겨 먹어야 할 꿀조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환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부족입니다. 나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다니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혈액순환, 저 하루 이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순간 암세포가 더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 몸은 암이 성장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이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염증이 생기면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서 더 쉽게 성장하고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높은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 불균형인데요. 혹시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설탕처럼 단순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암세포는 특이하게도 멀쩡한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당분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암세포가 잘 자라게끔 멍석을 깔아주게 됩니다. 또 트랜스 지방 같은 해로운 지방 역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며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암세포와 싸우는데 필요한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이런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게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반복된 습관이 있으셨더라도 의식적으로 바꾼다면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암세포를 키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꽝조합의 음식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암세포가 당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많은 양의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곧 설탕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다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당은 하루에 25m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과도한 당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요. 당 섭취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인슐린은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몸속에 저장되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명의 암 환자가 비만과 관련된 암을 진단받고 매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결장암과 신장암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가당음료, 사탕, 과자, 흰 빵들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음식 대신에 다른 음식들로 허기를 달래는 게 좋습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몸이 허할 때 영양 보충으로 먹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철분부터 단백질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조리 방법에 따라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붉은 육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주로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면 생기는데요. 열을 직접적으로 닿는 육류 표면에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발암물질은 DNA를 손상시키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암세포 형성의 초기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성되지 않게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햄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으로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고 위와 대장에서 암세포 형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위치커머를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요리해서 드실 때는 너무 센 불에 굽기보다는 약한 불로 오래 익히시고 수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또 대체 음식으로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도 좋겠죠.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 바로 튀긴 음식의 대표 주자인데요. 하지만 이 튀긴 음식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발암물질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기는데요.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우리 몸속에서 DNA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또 활성산소를 만들며 세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만성염증 상태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2017년에 발표된 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의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일회백리로 불릴 만큼 냄새만 빼면 모든 게 유익하다는 한국인의 필수 식품인데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미국 국미밥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을 즐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최대 70% 정도 낮았고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가 낮아지고 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30%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신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유도하는 작용을 하여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데요. 미국 국미밥연구소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 항암 효과가 가장 좋은 식품으로 마늘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늘의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조리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겁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
둘 다 몸에 좋지만 항암 효과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마늘 속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삶은 마늘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팀은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생마늘의 S알리시스테인의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생마늘의 경우 마늘의 1g당 2077mg이 들어있는 반면에 끓는 물에 60분을 삶은 마늘은 916mg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분만 기다려주게 되면 마늘 속알리신 함량이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항암 성분 가득한 마늘을 먹으려면 방금 알려드린 팁 잊지 마세요.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혈관 확장을 촉진하며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렌유 등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다른 채소보다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보다 배나 많은 칼륨과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 골다공증 같은 뼈 건강 예방에도 좋습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속에는 생리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는데요. 먼저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특히 진저롤은 항암 효과, 한겸 효과, 항산화 효과에 탁월한데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염증성 지루함을 완화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화 방지를 막아주고 만성 지루함 예방에 좋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절 하얼이 대장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친구들이 몸 구석구석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몸을 보호하고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생강을 더 영양가 높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진저울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한겸증 효과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항산화 효과도 최소 2배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말려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를 만드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항암 효과, 한겸 효과, 항산화 효과 등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독일 위넨드 연구팀에 따르면 강황 속 허큐민 성분이 대장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폐로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밝혔습니다. 항암 효과 이외에도 항산의 효과가 뛰어나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요. 또 한겸증 효과도 뛰어나 천식대장염, 췌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지루함에도 좋습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5번째는 바로 지중회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지중해 지역의 전통 식단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지방의 주요 공급원인 올리브 오일 단백질인 생선, 해산물, 닭고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항산화 적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맥의 물질의 생성을 줄이면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 영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 감소는 암 예방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은 통곡물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변동이 크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변동폭이 커지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통곡물을 먹게 되면 이를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통밀빵, 그릭 요거트 같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아침을 챙겨 드시면 암 예방을 위해 챙길 수 있는 좋은 식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